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스피 쪽, 코스피 특히 대형주 쪽에서 흐름이 좋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마치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다 이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또 실제로 코스피가 다우존스 상승폭보다 더 좋게 나왔고 코스닥은 나스닥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가 좀 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의 이제 어떤 매수에 의한 흐름이 좀 이어졌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물론 코스닥에서 기관들은 조금 팔았습니다만 이 개인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기관들의 전체적인 이 매수 포지션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브리핑에다가 그 이제 정유, 화학, 철강 종목들이 다시 또 상승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장 초반에 또 특히 이제 뭐 S-오일 같은 종목 또 롯데케미칼이나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워낙 다 지금 흐름들이 좋아가지고 오늘 워낙 이제 대형주들이 다 잘 간 편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워낙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오늘 아침 그 브리핑에다 정유,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다시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이제 뭐 S-오일 같은 종목,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은 뭐 잘 갔고요. 또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좀 잘 갔고 또 반면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조금 빠졌고 또 철강에서는 이제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또 크게 아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주가가 시장이 원체 출렁거리면서 주가가 빠졌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오늘도 물론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바닥을 다지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을 시도할 때 그때 다시 우리 그 경기 민감주들의 이 시작 부분을 담당했었던 지난해 가을 이후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담당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좋았던 흐름이 워낙 좋았던 그 메타버스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좀 종목별로 엇갈리긴 했지만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반면에 이제 뭐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준 종목들을 좀 보자.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 주가가 눌려가는 그런 이 흐름이 외국인들 자금 이탈 때문에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개인들이 매수를 했건 안 했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LNF, 뭐 SKIT, 천보, 에코프로비엠, SKC,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신흥SEC, 일진머티리얼즈, 엠플러스,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뭐 장 흐름이 어떻든 간에 내일장에서 또는 만약에 내일장이 좀 못 간다면 모레장에서는 뭐 잘 가겠죠. 근데 내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장에서 좀 흐름이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2차 전지는 또 이 중에서 이제 좀 잘 가는 종목들이 튀어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흐름을 리드했던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한 바퀴 이 장이 순환하고 나면은 또 상승할 이제 어떤 타이밍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타이밍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하루였고요.
또 반면에 셀트리온은 또 이제 제약이 조금 눌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호재가 이제 제법 큰 호재가 나왔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오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답답한 그런 흐름으로 또 이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주로 해서 계속 이제 조금씩 저점 높여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또 엊그제 나왔던 것처럼 크게 또 튀어오르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에서 537 종목이 올랐고 289 종목이 빠졌습니다. 1.07%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44 종목이 오르고 564 종목이 빠졌습니다. 0.79%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다우존스나 나스닥보다, 다우존스보다 코스피가 좋았고 나스닥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오늘 뭐 홍콩 항생 최근에 안 좋더니 1.83% 많이 올랐고, 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0.34%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제 코스피 어제 기업 실적의 호조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증시와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권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5일 만에 상승했다, 이런 코멘트 나왔고, 코스닥은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영향으로 반도체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를 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면 삼바 하나만 딱 빠졌고 나머지 다 올랐고요. 특히 포스코가 오늘은 4.69%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0만원이 깨지냐 마냐 하던 상황에서 35만원을 눈앞에 둔 34만 6천원의 시간의 거래, 장중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내일 뭐 35만원 터치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네이버도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장중에 살짝 빠졌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어제 제가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흘러갔고요. 또 카카오도 좀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래도 1%대 중후반으로 이 빅4가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중에는 포스코 빼고는, 지금 포스코하고 LG화학 빼고는 이 빅4보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을 정도로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완전 바닥에서 더 내려갈 데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주가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엇갈렸죠. 근데 카카오게임즈가 13%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 시총 큰 종목이 13%씩 막 8%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진짜 흐름이 강한 겁니다. 뭐 거래량도 터지고 지금 뭐 겁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10만원을 그냥 바로 뚫어버릴 줄 진짜 몰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만원대 거래되는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관심이고요. 지금 뭐 솔브레인, 휴젤, SK머티리얼즈, 특히 SK머티리얼즈가 지금 흐름 굉장히 좋죠. 44만원, 40만원대 위로 올라가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어느새 이제 45만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빠진 종목들 알테오젠, HLB, LNF, 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1%대, 시젠 3%대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9%, 거의 10% 올랐고요. 오리엔트바이오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이연제약이 거의 7% 빠졌고, 진원생명과학과 경보제약이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옵티팜이 19%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국전약품하고 애니젠이 10%대 올랐고요. 이노테라피도 8%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휴마시스가 7%대 빠졌지만 시간 외에서 지금 아까 보니까 상한가가 나왔던데, 예, 시간 외에서 내일 또 급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 BNC가 5%대 빠졌고요. 공매도 보면 어제보다 178억 원 줄었다는 코멘트가 나왔고, 코스피는 LG 생활건강의 공매도 대금이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많이 늘었다는, 그리고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이 코엘패션,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펄어비스의 4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HMM, LG생활건강, 카카오,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시젠, LX 세미콘, 알테오젠, HSL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아모레 퍼시픽, IS동서, LG생활건강, 보령제약, 종근당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KMW, RFHIC, 알테오젠, NHN 한국사이버결제, 카페24 순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공급 물량 얼마나 많길래 셀트리온과 삼바, 양대 산맥이 손잡았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기를 소개해드리는데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의 해외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바이오 2강이 손을 맞잡았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바가 CMO 계약을 이제 맺었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 관련해서 이제 둘이 CMO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워낙 라이벌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측이 이제 램시마이스 C 등의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바이오 시밀러도 생산하고 있어서 레키로나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공장 생산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삼바와의 이 협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식약처가 지금 성인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 레키로나를 긴급 사용 승인했고,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환자 치료로 제한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될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6천여 명이 치료를 받았다.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쪽 워낙 확산세가 커서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아마 중환자 체계, 의료 치료 체계가 다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레키로나가 상당히 긴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은 여기에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학회에서 발표했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도 다 긍정적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위약군 대비해서 한 70% 이상이 이제 레키로나 투여군에서 의미 있는 어떤 치료 효과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레키로나를 쓰게 되면요, 그 자체가 이제 나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긴급 사용 승인 자체가 한번 물꼬를 트면 그 다음에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물량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제 수출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요. 셀트리온은 0.19%, 500원이 빠진 26만 9천원의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 0.09%, 100원 올랐습니다. 11만 6,500원의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제약은 0.34%, 500원이 빠진 14만 7,8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오늘 좀 엇갈렸습니다. 셀트리온은 기관만 매수를 했는데 그 기관 매수의 주체가 금투였습니다. 오늘 기억하시죠? 아까 기관이 매수를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 코스피에서.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이 매수 자체도 기관 매수 쪽으로 이제 약간 그 쏠렸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매수 83,000주인데 금투가 90,000주, 연기금이 3,000주를 샀고요. 사모펀드랑 투신이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외국인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다. 셀트리온은 기관만 샀다.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죠. 7월 8일 이후에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와 뭐 골고루 좀 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물대, 긴 매물대를 탈출을 어제 하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 그저께 탈출하는 듯 했다가 어제 이 가장 긴 매물대에 다시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매물대의 상단 자리, 지금 보시면 26만 한 9,500원쯤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딱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금요일인데 이 방향성을 잡는 날이다. 근데 오늘 그 시간에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약간 약보합 정도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빠지면 이 매물대와 그 다음에 이평선이 아래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밑에서 지지가 나올 겁니다. 일단 뭐 11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열어둔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21선 정도에서는 최소한 그 21선 자리가 사실은 오늘 아래꼴이 끝이거든요. 그 자리가 26만 한 6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위쪽 매물대의 상단 27만 5천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보시면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의 좀 주가 흐름은 살짝 비슷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이제 역시 현재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오늘 아래꼬리 끝이 이 매물대 하단과 5일선이 만나는 자리 11만 5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오늘 지지를 받았는데 내일도 역시 이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올라가게 돼도 지금 현재 매물대의 상단 11만 7,5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약은 매물대를 이제 하향 돌파한 이후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60일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14만 한 6천원쯤 되는 자리인데요. 14만 6천원쯤 되는 6,400원쯤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아래쪽에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올라가게 되면은 위쪽에 121선이 딱 지나가는 자리 15만 한 1,000, 한 5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차거래 보면 셀트리온은 14만 주가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4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3만 8천 주 정도가 줄었는데요.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지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는 결국에 레큐로나의 수출 계약이 계속 나와야 한다. 근데 이제 수출 계약이 나오기 전 단계인 긴급 사용 승인까지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가 눌릴 때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패턴, 그런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7월이 지나고 8월로 접어들면 이제 합병 이슈가 또 새롭게 나오게 될 거고 뭐 주가 자체가 살짝 반등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전혀 못 갔죠. 많이 못 간 게 아니라 아예 못 갔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금 그 주가가 좀 싼 구간이라고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무화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